기준이 필요하신가요? 매일경제에는 흥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MBN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와 오후장 공략주 세워보는 시간. 그 전에 현구간 시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국내 증시 검은 금요일에 이어서 검은 월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패닉셀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현재 5%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전장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2,611포인트에서 시작한 코스피 지수 현재 5% 넘게 하락하면서 2,534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11시쯤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자면 반도체, 전력, 조선 등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기존의 주도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5에서 6%대 하락하고 있고요. 최근에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던 KB금융과 HD한국조선해양도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역시 낙폭을 키워갑니다. 최근 2차 전지주들이 시장 대비 선방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2차 전지주마저 힘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상승 전환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다시 하락 전환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자, 현구간 수급은 어떨까요? 수급의 향방도 체크해 보시죠. 국내 증시에 한동안 외국인의 자금이 많이 들어온 상태라 외국인의 수급을 유의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외국인 지난 금요일에 현선물 합쳐서 3조 원가량 매도한 데 이어서 오늘 코스피에서도 1조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의 수급 매매 동향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기관이 매수 우위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11시쯤 넘어가면서부터 기관이 23억 원 매도로 전환합니다. 하방 압력 가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오늘 또 1조 넘게 팔아내고 있는데 어떤 기업을 가장 많이 파는가 살펴보니까 11시 기준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한화오션 순으로 매도하고 있더라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개인이 물량을 대거 팔아냅니다. 코스닥에서 매수세를 보이는 외국인, 전반적으로 오늘 좀 바이오 기업을 매수하고 있는 흐름, 기관은 2차 전지주를 담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구간 시황 체크해봤고요. 이러한 불안한 시장 속에서는 우리는 어떤 전략과 공략주가 필요할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든든한 두 분이죠.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 시장 전략 세워볼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혹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작이 참 부진합니다. 코로나 때 이후로 이렇게 조정을 연속적인 반응이 나온 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야금예금 빼는 건 봤어도 급락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 미리 발을 뺀 분이 아니라면 참 대응하기 어려운 이틀간의 시장 흐름인데요. 대응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과연 이런 급락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답변이 나왔습니다. 흥태 매니저님은 좀 관망하자라고 남겨주셨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대응 자체가 일단 시간이 지났다. 대응 시간 지남이라고 주셨습니다. 어떡합니까? 저희 버텨야 되는 건지 낙폭을 더 키울까 봐 우려되는 분들은 팔고 싶은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저희 눈 딱 감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장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뭐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은 아직은 한 발 더 조금 더 악재성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들어가는 건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도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뉴욕 증시가 대폭 하락하다 보니까는 오늘은 뭐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면서 그런 시장에 대한 투매가 좀 나오는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지금이 이미 한번 대응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이미 늦은 자리는 지난주 금요일장이었죠. 금요일장부터 이미 한번 대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늦었다라는 시점을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사이드카가 발동했던 시점 자체가 거의 코로나 이전에 대해서 4년 만에 다시 처음으로 발생을 했는데 아마 그 전까지에 대한 흐름들을 같이 동일하게 또 내려가진 않을 거라고 보이죠. 왜냐하면 이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자체가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부분이었지 그걸로 인해서
국내장까지도 크게 뭐 밀릴 거라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거나 신규 진입하는 거는 조금 위험 부분일 수도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지금 자리에 좀 버티고 있다가 이것 또한 또 지나갈 수 있는 흐름 자체다 보니까는요. 반등했을 때 그때부터 조금 더 매도 포지션 하면서 현금 확보를 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기준 매니저님이 남겨주신 한 줄 의견하고 흡사한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무언가를 대응한다, 매도한다라는 건 늦었다라는 판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손 놓고 이걸 보고만 있는다고? 뭐라도 해봐야 후회할 때 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투자자의 성향도 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이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좀 주시죠. 일단 뭐 많은 분들이 더 하락할 것 같은데 팔고 더 저점에 잡아보겠다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할 맞아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든 팔아야 된다. 물론 이제 요번에 그 애플을 판 미국의 워런 버핏처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종목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해서 이제 다른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의 장이겠죠.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수익 난 종목이 없고 다 물려 있다면 그럴 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굉장히 경기 침체 관련해서 클라우디아 샴 이라는 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샴의 법칙으로 해서 이제 뭐 고용 관련했을 때 이제 11년 만에 11번의 경기 침체가 왔는데 이제 10번을 맞췄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다 경기 후행적인 얘기고 지금 현재 5% 정도, 5.3 정도, 0.53인가 올랐다고 하는데 2022년에 10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데이터로 이동평균선 관련하고 데이터를 만드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수치가 맞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우문이고요. 지나고 나면은 다 맞아 떨어지는 거고 이제 시작 리세션이 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이고 지금 금리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를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빨리 했어야지 왜 늦게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금리는 굉장히 늦게 가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너무 빨리 가면은 경기가 엉망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번에 9월 달에 금리 인하도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이제 하는데 0.25가 아니라 0.5씩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FED에서 나오고 그러면 경기는 안정화되는데 지금 현재 하락은 요인은 이제 엔화의 약세. 이거 엔화의 약세와 더불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발 진영학 리스크 두 개가 엮여 있는데 엔화는 지금 현재 약세가 되는 거는 지금 현재 150엔대니 깨지면서 달러당 그다음에 145엔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오늘 6% 정도 떨어졌던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145엔인데 2022년 2년 전에 돌아보면은 136엔대 그러니까 136엔대였고 그때 당시에 원엔 환율이 1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9.3엔 3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엔당 그러면서 그렇게 올라갔을 때 제가 보기에는 엔화가 한 130, 140엔대 밑으로 무너져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 더 좋은 기회거든요. 그러면 자동차를 파는 기업에서 토요타 대비 엄청나게 그 싸게 팔 수 있는 이익이 많이 나는 구고 잘 팔리겠죠. 토요타 렉서스보다는 그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 관광객이 일본으로 여행 가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서 이제 못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오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가는 것도 당분간은 다른 데로 갈 거고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에 더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엔화의 강세는 우리 경기에는 좋은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국지전 관련해서 중동발 그래서 제가 포탄이 터지면 주식을 사라고 그랬는데 아직 터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월, 화, 수 중에 터지든 안 터지든 그 늦어지면은 제가 보기에는 벌써 반등이 하고 그 다음에 터지더라도 시장은 조금은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회복의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걸까요? 결국 우리는 버티는 이유가 회복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대하고 버티는 거거든요. 두 분이 일단은 기다려보자라고 조언을 주셨기 때문에 회복 가능성도 한번 어느 정도인지 볼게요. 두 분의 의견입니다. 김응태 매니저님 낙폭과대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님 3일 이내 반등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낙폭과대 어떤 뜻입니까? 일단은 지난 금요일장도 그랬고 네. 오늘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실 특별하게 국내장에서는 악재를 반영할 수 있는 재료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장에 대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속에서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가 밀리다 보니까는 국내장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투매 위주로서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빠져나가다 보니까는 좀 밀려가는 모습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중동 정세에 대한 이제 전쟁 우려 속에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그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악재적으로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주말에 이제 예멘 반군인 후티가 그 컨테이너 선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공격을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또 나왔고 또 미군에 대한 드론에 대한 공격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끊임없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미국 이번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전쟁에 대한 악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란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도 이제 보복으로서 이제 타겟을 삼고 있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그로 인해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정 쪽에서 반사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종목들을 유독 따라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해지성 매매로서 단기 트레이닝 전략으로 가시는 게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수 자체도 조만간에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도 마찬가지겠지만 코스닥도 지난 작년 10월 달에 저점이었던 734포인트를 이미 한번 깨고 내려왔어요. 깨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이면 이제 저점을 찍을 거라고 보는데 아마 저점을 찍었다라는 거는 그동안에 대한 낙폭을 크게 키웠던 것만큼 어느 정도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만간에 반발 매수세가 한번 한 차례는 들어오지 않을까 그 시대를 보고 있으니까요. 굳이 이런 자리에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오히려 그 점에서 현금 확보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의견도 볼게요. 3일 이내라고 나름 좀 희망 섞인 답변을 주셨는데요. 급락 이후에는 급등이 온다. 뭐 저희 이렇게 해석해봐도 될까요? 네, 급락이면 급등이 올 것 같고요. 3일 이내에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하마스 쪽에서 이제 반격, 이란 쪽에서 반격을 네.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세 포성이 터지면 이제 실은 이제 불안 심리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올 텐데 만약 3일 내에 공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악재로서의 이제 어떤 역할은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그러니까 뭐 다음 주에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3일 이내에 공격한다면 그게 저점일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악재에서의 어떤 하락은 점진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거고 우리나라는 8% 정도 이제 8월 달에 들어서 하락했는데 일본 시장이 지금 이제 14% 15%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시장이 하루 더해서 140원대를 무너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아마 140엔 정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일본 증시도 반등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10% 정도의 터치를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너무 과도한 이제 실적이 거의 다 나왔는데 기업들이 실적 대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오늘 7월 달 실적 보면은 반도체부터 엄청나게 매출이 많이 전월 대비 늘어고 전분기 대비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 측면에 비했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너무 과도하다 보면 곧 이제 스마트 머니드가 매수세로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반등을 기다리면서 저희는 그 기회를 잡아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섹터가 그래도 저희가 이 시점에 눈여겨볼 만한 섹터일까요? 두 분의 내용이 사실 좀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반도체와 AI입니다. 근데 또 AI 관련주 중에는 좀 광범위한 내용도 담겨 있어서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라고 콕 집어주신 흥태 매니저님. 네. 대장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흐름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그럼에도- 많이 빠졌죠. 네. 빠졌으니까는 오히려 반등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지수를 끌어당겼던 반도체 업종이 오히려 또 세게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이게 반등하는 시점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물론 실적이 강한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여져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라면은 전력 설비애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화장품 기업들 아니면은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호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 워낙에 투매성 매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힘을 못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만약에 반등해서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의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려왔던 주도주 섹터들이 다시 한번 한 차례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섹터가 바로 반도체 부분이라는 거죠. 작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2차 전지에 대한 주도주 섹터들이 움직였을 때도 지수를 끌어당기거나 끌어내렸던 시장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어차피 반도체에 대한 호황이 좋아지고 있는 흐름에서 만약에 시장의 상황이 어느 정도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지수를 끌어당겼던 반도체에 대한 종목들도 다시 한번 크게 움직였으로 보여주는데 그동안의 4월 중순 또는 6월부터 지금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던 반도체들이 이제는 저점에서부터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또다시 한번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니까 반도체 섹터를 지금 당장에 담아보는 것보다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시장 반등 들어왔을 때 그때에서 저점에서 한번 담아보는 것도 좋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AI 관련주는 과연 어떤 의견일까요? 반도체로 좁혀서 생각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AI에도 정말 많잖아요. 의료 쪽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쪽도 있어요. 저는 뭐 의료 AI 쪽도 너무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그쪽도 같이 포괄해서 그러니까 AI 관련 얘기하면은 이제 그게 엔비디아를 얘기하면서 미국의 엔비디아를 사시려고 그러는데 이제 네. 미국이 하락했던 게 이제 인텔의 폭락에 의해서 이제 촉발된 하락이었는데 저는 뭐 AI 관련 반도체 뭐 시장 견고할 거고 앞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그러니까 챗GPT가 아니 현금이 없다, 현금이 고갈됐다 뭐 이런 악재 속에서 촉발된 시장이 이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저는 우리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하이닉스 낙폭이 과대하다는 측면도 있고 지금부터
지금부터 저는 이제 분할, 그러니까 그날 어떤 저점에서 내가 딱 사겠다라고 보시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내가 지금 현재 8만 전자가 무너졌고 제가 생각했던 7만 7천 전자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8만 5천 원 이하에서 조금씩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보면 하락하면 대부분 이제 서학 개미들이 미국의 엔비디아만 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엔화 강세 속에서 가장 많이 무라타 제작소라든가 뭐 토요타라든가 그다음에 소니라든가 이런 것들 살펴봤을 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일본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게 파이낸셜입니다. 그래서 그 파이낸셜 관련 종목들이 12%씩 빠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하게 미국만 쳐다보지 마시고 일본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주식 제일 먼저 사시고 그다음에 해외 주식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장을 우선 보자. 그리고 일본장 안에서도 힌트는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후장 공략주 이름답게 저희 어떤 종목 오늘 볼 수 있을까요? 각각 2종목씩 4개의 종목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공략주입니다. 자, 해운 쪽에서 STX 그린로직스 가져오셨고요. 음식료 쪽에서 롯데 웰푸드 담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운 가볼 텐데요. 주제가 중동 쪽 불안이에요. 제가 네. 사실은 앞서서 시장 전략 이야기할 때 중동 이야기 하자라고 앞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여기서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동에 대한 전쟁 리스크가 아직도 남아 있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사회로 수혜율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STX 그린로직스인데 물론 흥한해운도 있고 대한해운도 있고 이제 석유, 화학, 가스 이런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좀 실적에 대해서 향상을 좀 볼 수 있는 게 해운 업종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종합 물류 센터를 하고 있는 이제 기업이기도 하지만은요. 그 전에 일단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전쟁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게 하마스 최고 지도자에 대한 암살을 따라 가지고 긴장감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여서요. 이란에서 72시간 이전 이내에서 이제 동맹 국가들에 대하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 보복을 하겠다라고 언론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간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은 앞으로 또 미국에서 정보국에 의하면은 앞으로 24시간 이내에서도 한번 공격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도 언급을 했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에 대한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국경을 넘어가는 이제 비행조차도 어느 정도는 국경을 이탈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가지 못하게끔 막아놓는 시점이라 본다라고 하면은요. 아무래도 이제 전쟁의 반발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들은 한번 밀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해서 그 자리를 메꿔주는 자리이긴 하지만 당장의 시장에서는 한번 시장에 대한 악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한 며칠간은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홍해라든지 그런 항만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해연 물류업들이 반사익을 보는데요. 그 지점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해서 이동하다 보니까는 이런 운임지수, 해운 운임지수도 상승하고 있고 그동안 한 달 동안에 대한 BDI 지수도 조정을 받았는데 지난 주말에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분간은 좀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 며칠간에서는 해운 업종들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재가 매수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16,500원, 손절가 라인은 12,5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STX 그린로직스 첫 번째 공략주였습니다. 가격 전략 기억해 보겠고요. 자, 조기준 매니저님의 집밥 조기준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볼게요. 롯데 웰푸드인데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증권가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해당 종목에 대해 내놓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급락. 근데 뭐 급락은 뭐 했다고 보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삼양식품, 그러니까 푸드 관련해서 K푸드를 알린 삼양식품 가장 많이 오르고 4조대로 올라왔는데 롯데웰푸드는 이제 지금 1조 5천억 정도입니다. 롯데웰푸드 처음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롯데 제과입니다. 이름이 좀 바뀌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게 이제 자이리토를 만들고 있는데 껌 팔아서 뭐 지금 1조 5천억 나왔다 싶은데 이게 지금 이제 롯데그룹에서 올해 매출이 이제 4조대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4조 2천억 매출에 2,400억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만큼 껌을 팔아서 이렇게 많이 파느냐라고 싶을 텐데 여기에 이제 뭐 우리가 많이 하는 껌, 뭐 자이리톨도 있지만 빼빼로, 꽃갈콘, 그다음에 이제 몽쉘, 그다음에 식용유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카스타드, 그다음에 이제 가나, 뭐 돼지바도 있습니다. 월드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스텔 우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식자재 관련해서 4조를 매출이 나오면서 2,400억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이게 중요한 게 해외 사업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천억 정도 지금 현재 나왔고 영업이익 200억. 2분기 지금 현재 1분기가 1조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나왔는데 영업이익 633억, 전년비 30%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 이제 인도 법인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해외 시장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 총 매출이 한 900억, 958억, 1,000억 좀 더 안 되는 매출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롯데 지주가
69% 거의 70%를 차지하는 비율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7%, 자사주 6%면 75%의 대주주 지분에다가 외국인이 13% 들고 있으면 거의 90%에 육박하는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 주식이 많지 않은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본 총계 2조 1,000억이고요. PER이 그러면 0.55이면서 배당률이 2.4인 초우량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 20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3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롯데 웰푸드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반도체에 대한 힌트를 저희가 얻어봤는데요. 종목을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죠. 김은태 매니저님은 전력 설비, 그러니까 AI 쪽 수혜 기대하면서 HD 현대일렉트릭이고요. 역시나 반도체 안에서도 TMC를 담아보는 조기준 매니저입니다. 먼저 전력기기로 가볼게요. 사실 낙관론이 굉장히 많았던 종목이거든요. 네. 낙폭이 크긴 했지만 오늘은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는 게 오늘 양봉 전환도 성공을 좀 했다가 네. 다소 소폭 좀 밀려나는 부분인데요. 그 정도로 지난 금요일장에서 마이너스 14% 이상 내려가면서 과대납폭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한 반등에 대한 조짐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종목이 앞서 설명했듯이 실적에 대한 강한 모멘텀이 남아있던가 아니면 그만큼 낙폭이 컸던 반도체 업종을 보는데 물론 반도체 업종도 좋겠지만은 반도체하고 또 AI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전력기기,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물론 지난 2분기 실적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를 신고까지 내려왔지만 그동안에 또 조정을 받아왔고 낙폭이 컸던 것만큼 지금 자리 저점에서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뿐만 아니라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변압기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올해 이번 2분기 매출만 하더라도 3천억이 넘는 실적을 또 나왔다라고 합니다. 영업이익만 3천억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환산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꾸준하게 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여름철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반도체라든지 AI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또 여름철 계절성에 대한 요인이 또 전복되다 보면은 앞으로 이런 변압기라든지 전선 케이블에 대한 업종들도 계속적으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게 또 한번 이번 3분기 실적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현재가 저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현재가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라인이 35만 원까지 저는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좀 다소 높게 잡았지만 만약에 이 자리에서 28만 원에서 32만 원까지만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신고가 영역 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손절가 라인은 25만 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 만나봤습니다. 가격 전략 아래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의 반도체 핵심 기업이죠. TMC도 모멘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밀리고 있어요. 지금이 오히려 기회 될까요? 네, 많이 밀리면서 오늘 이제 거래량이 터지더라고요. 네. 물론 외국인 창구 매도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외국인이 한 20만 주 정도에서 이제 몇만 주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 반도체 종목 중에 그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네온가스를 국산화한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대 국산화 못한 가스가 이제 네온, 제논, 크립톤인데 네온가스를 광양 포스코 공장에서 양산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에다가 지금 이제 1차 밴드로 해서 두 자릿수 공급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에도 지금 이제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 네온가스를 납품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생산된 그러니까 납품한 거에서 처리되는 것들을 갖다가 재활용한다는 거죠. 가장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양산 라인에서 생산되는 네온가스를 회수해서 재활용해서 다시 공급할 거다. 요게 이제 75%를 재활용한다고 하는데 요 매출이 이제 내년에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나올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노광 공정, 증착 공정, 그다음 식각 공정에 꼭 쓰이는 특수가스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주요 주주의 내 포스코가 9.54 들고 있고요. SBIC가 8%, 그다음 국민연금이 5% 정도 들고 있는 기관 보유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보란, 황화카보닐, 그다음에 중수소, 합성가스를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도 납품을 했다, 수주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작년 매출에 이제 3천억, 2천억 매출에 이제 200억 정도 영업이 나왔는데 올해 지금 1분기에 80억 영업이익 나왔고 올해 이제 3,300억 매출에다가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가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 2만 원까지 한번 접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0,000원입니다. 네.
TMC 확인을 해봤습니다. 특수가스에 대한 매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은 현재 저희 매수하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 라인은 1만 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래 자막을 통해서 오늘 편입한 종목들을 확인해 보시죠. 김은태 매니저는 STX 그린로직스 해운회산 종목, 전력기기에서 HD 현대 일렉트릭을 편입했고요. 조기준 매니저 역시 두 종목이었죠. 롯데 웰푸드 그리고 TMC 각각 음식료와 반도체에 대한 편입이 있었습니다. 참 오늘은 편입하기 어려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과 밴드를 통해서 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생방송의 흐름상 다 못한 얘기들을 거기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료 방송은 오늘 없으시고요. 네, 오늘은 무료 방송은 없고요. 네이텍 녹색 밴드에서 김응태를 검색하시면 무료로 이동하실 수가 있는데요. 코스닥이 저점을 깨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정보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전략 방법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대응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집니다. 무료 방송도 있지만 밴드를 통해서 글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대응 가능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꼭 들어가 보시고요. 자, 조기준 매니저님은 장 마감하고 나서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제 전해주시죠. 시장은 뭐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과연 어디가 저점일지 반도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뭐 개별 종목 제가 엊그제 추천드린 HVM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있고, 뭐 하이젠, RNM, 그다음에 2차 전지, 수문진주, KNS도 지금 현재 갑자기 플러스 전환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튀어 올릴 수 있는 종목과 더불어 일단 시장의 큰 대형주들 움직임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3시 5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지수는 여전히 5%대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이드카 발동된 게 약 4년 5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시장 대응이 어렵습니다. 남은 시간도 매일경제TV가 톡톡한 전략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